뇌졸중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78세 신경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지난 45년간 수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을 돌봐오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혼자 계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발견이 늦어진 분들이었죠.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갑자기 쓰러져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60%는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도 15분 이상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얼마 전 72세가 되신 제 환자분께서 드라마를 시청하시던 중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나이 탓이겠지 하며 그냥 넘어가셨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행하셨고 결국 무사히 병원까지 가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이 본인에게 온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을까요? 119를 부르는 것 외에는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기만 하실 건가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언젠가 여러분의 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의학 지식도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뇌를 구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리한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이 와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게다가 영상 마지막에는 응급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황금 설정도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중간에 끄시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실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귀한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뇌를 구하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6단계 대처법은 순서대로 정확히 따라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한 단계라도 놓치면 위험할 수 있으니 끝까지 꼭 집중해 주세요. 첫째, FAST 증상을 확인하고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세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느끼면 무엇을 하고 있든 즉시 멈춰야 합니다. 뇌졸중의 주요 증상들을 FAST로 기억하셔야 해요.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갑자기 얼굴 한쪽이 마비되거나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지 않는 증상이죠. 어는 암즈 팔입니다. 한쪽 팔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양팔을 들어 올렸을 때 한쪽이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S는 스피치 말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시간을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뇌졸중이 이런 전형적인 증상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성분들과 고령자분들은 비정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어지러움, 균형감각 상실, 시야 장애,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한 69세 김현주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 씨는 평소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오후 혼자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왼쪽 젓가락을 쥐지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어깨가 결렸나 싶어서 파스를 붙이려고 하셨는데 다행히 며칠 전 저희 병원에서 들은 교육이 생각나서 즉시 요리를 멈추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김 씨가 잘한 것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움직임을 멈춘 것입니다. 만약 계속 요리를 했다면 가스레인지 사고가 날 수도 있었고 뇌혈관이 더 막혀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거든요.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요리를 하고 있었다면 가스레인지를 끄고 운전을 하고 있었다면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즉시 나와서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우셔야 합니다. 뇌는 우리 몸의 사령탑인데 이미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더 복잡한 일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들이 더욱 중요해요.
둘째, 시계를 보고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뇌졸중 치료에서는 시간이 뇌세포입니다. Time is br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증상 시작 후 3시간 이내, 늦어도 4시간 30분 이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해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대략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2시쯤이 아니라 오후 2시 15분처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해요. 휴대폰의 시계를 보시거나 벽시계를 확인하세요. 메모지에 적어 두시거나 휴대폰 메모 앱에 저장해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74세 이정호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 씨는 평소 시간 관념이 철저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 7시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빠졌다고 하셨어요. 이 씨는 즉시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오후 7시 23분 증상 시작이라고 메모하셨습니다. 덕분에 병원에 도착해서 정확한 발병 시간을 말씀드릴 수 있었고 시간 내에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만약 이 씨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의료진이 정확한 발병 시간을 알 수 없어서 안전을 위해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을 기록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처음 증상을 느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맨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그 순간이 중요해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증상을 발견했다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정상이었던 시간을 기억해 보세요. 셋째,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뇌졸중 의심 상황임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에요. 전화가 연결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있는데 뇌졸중이 의심됩니다.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증상 시작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다. 주소는 몇몇 구 몇몇 동 몇몇 번지입니다. 이렇게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실수를 하십니다. 좀 쉬면 나아질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미루는 것이죠. 하지만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뇌혈관이 막힌 후 1분마다 약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66세 최영수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최 씨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일요일 오전 혼자 집에서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글자가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안경을 닦아봐도 계속 그래서 나이 탓인가 하며 20분 정도 지켜보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어지러움까지 생겨서 119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병원에서 혈관 재개통 시술을 받아 시야를 되찾으셨어요. 만약 최 씨가 좀 더 기다려보자며 시간을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각 중추의 손상이 더 커져서 평생 시야장애로 고생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119에 전화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휴대폰이 꺼지지 않도록 충전기 근처에 있으세요. 그리고 응급구조사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세요. 나이, 성별, 현재 증상,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유무, 기존 질병 등을 물어볼 거예요. 전화를 끊지 마시고 계속 연결 상태를 유지하세요. 뇌졸중은 증상이 급격히 변할 수 있거든요. 넷째, 집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네 번째 단계는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뇌졸중 상황에서는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다면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심한 경우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지체는 뇌세포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70세 김성옥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김 씨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졌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즉시 119에 신고하고 기어서라도 현관문을 열어두셨는데 신고 후 약 5분 뒤에 말까지 어눌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어서 바로 들어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었다면 최소 10분은 더 지체됐을 거예요. 뇌졸중에서 이 10분은 말 그대로 생사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현관문을 열 때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두세요.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리고 애완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격리해 두세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구급대원들을 경계해서 응급처치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평소에 가족들에게 열쇠 위치나 비밀번호를 알려두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께는 스마트 도어락 설치를 권해드립니다. 다섯째, 올바른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뇌 손상을 크게 좌우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자세는 머리를 약간 높이고 누우는 것입니다.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서 머리를 15-30도 정도 높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뇌압을 줄이고 뇌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높이 올리면 뇌혈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만약 의식이 흐려지거나 구토가 있다면 몸을 옆으로 돌려 누우세요. 이때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67세 박혜선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박 씨는 뇌졸중 증상이 시작됐을 때 처음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어지러워지면서 쓰러질 것 같아서 침실 침대로 옮겨 머리를 높게 하고 누우셨습니다. 이때 박 씨가 정말 잘한 것은 딱딱한 화장실 바닥보다는 부드러운 침대로 옮긴 것이에요. 만약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다칠 위험이 적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자세들도 있습니다. 머리를 너무 낮게 두면 안 됩니다. 뇌압이 올라가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앉아 있거나 계단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의식을 잃고 떨어질 위험이 있거든요. 또한 목과 가슴을 조이는 옷들은 풀어주세요. 넥타이, 벨트, 브래지어 등을 느슨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고 올바른 호흡을 유지하세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연락하고 올바른 호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19에 신고를 했더라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 연락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상황을 전달하세요. 지금 뇌졸중이 의심되어서 119에 신고했다. 빨리 와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빨리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동시에 올바른 호흡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뇌졸중 상황에서는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올바른 호흡법으로 최대한 많은 산소를 뇌로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호흡법은 이렇습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 다음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뇌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납니다. 75세 정순덕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정 씨는 부부가 함께 사시는데 남편이 시장에 나간 사이 혼자 계시다가 뇌졸중 증상이 시작됐어요. 119에 신고한 후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이웃분이 즉시 달려와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곁에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이때 정 씨가 잘한 것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에요. 혼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락을 했다면 이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걸어다니거나 무리한 움직임은 뇌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서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이웃이나 응급구조사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 보세요. 지금 팔다리 감각은 어떤지, 말하기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이 올 경우를 대비한 실전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로 응급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황금 설정입니다. 평소에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 황금 설정. 평소에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 황금 설정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의료 정보 설정이에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건강 앱에서 의료 정보를 설정해 두세요. 안드로이드 폰은 응급 정보를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에 본인의 혈액형, 알레르기 정보, 복용 중인 약물, 기존 질병, 응급 연락처 등을 입력해 두세요. 특히 항응고제나 항열소 판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기록해 두셔야 해요. 이 정보는 폰이 잠겨 있어도 응급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어요. 77세 한명수 씨는 이 설정 덕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는데 구급대원이 휴대폰의 의료 정보를 확인해 보니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덕분에 병원에서 출혈 위험을 고려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설정들을 해두시는 것도 뇌를 구하는 중요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임상 연구와 응급의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뇌를 구하는 과학적 방법들입니다. 저는 지난 45년간 수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 동안의 대처가 환자의 평생을 결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정보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계실 때는 본인이 스스로를 구해야 하거든요. 79세 윤정숙 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 4시경 뇌졸중 증상이 시작됐어요. 다행히 며칠 전 딸에게서 들은 응급처치법을 기억하고 계셔서 차근차근 따라 하셨습니다. 시간 확인, 119 신고, 문 열기, 올바른 자세 취하기까지 완벽하게 하셔서 무사히 구조됐어요. 윤 씨께서 나중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그 순간에는 무서움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평소에 이런 방법들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뇌졸중의 위험 요인들을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시고 금연,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어요. 특히 경동맥 초음파나 뇌 MRI 같은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거든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뇌졸중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40세부터는 정기적인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은 뇌를 구합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뇌졸중 위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나 이런 응급처치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6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78년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4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준비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